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문재경 선생이고요. 어머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번 설명회를 제가 썼었을 때는 이제 제가 5시에 왔었는데 저를 이제 마지막에 세우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시간 가까이 이렇게 감금되어 있다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첫 순서로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어머님들을 먼저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올라왔습니다. 저의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랄까요?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아주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강사가 직접 해주는 관리. 그 다음에는 이제 풀이가 그걸 통해서 굉장히 짧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꼭지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번 수능에 관련한 말씀부터 좀 드려볼게요. 뭐 이게 어떻게 나왔다 뭐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 올해 저와 수업을 함께 진행을 했었던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지들부터 가볍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친구는요. 저희 반에 처음에 입반 당시에 이제 3등급으로 출발을 했었던 친구인데요. 이번 수능에서 이제 1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좀 여유 있는 1등급으로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5등급부터 출발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 수능에서 1등급을 좀 잘 받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요. 또 5등급에서 이번 수능으로 2등급까지 또 4등급에서 2등급까지 상승을 하고요.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조금 살다 와가지고 처음부터 좀 재수를 하고 들어왔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5등급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던 친구인데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점수가 좀 잘 나와서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냥 대학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연락을 주는 이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연락들이 속속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논술이 끝나면서도 연락이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수업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일단은 가볍게 좀 빠르게 중요한 것만 또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수학의 실력이 상승하는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적이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세 가지 꼭지로 설명을 딱 드리고 어머님들이 정확하게 조금 이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실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단어만 들었을 땐 굉장히 좀 뻔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부분인데,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애초에 1등급이었던 학생들은 자기들이 이제 교재 선정부터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출발해요. 그런 친구들은 물론 이제 저하고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자료를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등급 학생부터만 돼도 자기가 부족한 게 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부터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던지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3등급부터는 아이들이 질문이 워딩이 바뀌어요. 뭐부터 풀어야 돼요? 라고 물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게 귀에 딱 꽂히면서부터 계속 이 말이 귀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1, 2등급보다 3등급 아이들이 개념이 안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1, 2등급 아이들은 개념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3등급부터는 이상하게 난 개념이 끝났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두뇌가 아는 것과 익숙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두뇌를 가졌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수능의 출제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잠시 뒤에 좀 보여드릴 텐데 중등과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수상 수화죠. 그 다음에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 기하 확통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본인이 몇 등급이었던, 점수가 잘 나왔던, 안 나왔던 상관없이 자기가 공통수학 중학교 내용은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익숙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오히려 수원 수투를 학습했던 시기가 더 가깝고 공통수학은 안 본 지가 꽤 됐거든요. 고3 됐을 때 무려 2년이 넘어 있단 말이에요, 텀이. 그래서 공통수학과 중등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다 날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극상위, 지금 당장 수능을 봤을 때 만점이 나오는 수준의 학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통수학과 중등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빵꾸가 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수능을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2025 수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공통수학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 수투 22문제 중에 4점 문제가 10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머님들. 그 10문항 중에서 8문항은
수원, 수투로 시작하는 척을 하다가 변별을 공통수학으로 합니다. 공통수학에 막 다항식 이런 게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식의 구조를 정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애는 1분이 걸리고 어떤 애는 5분이 걸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에 쫓겼다라는 게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8문제 뽑아왔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9번 문제, 11번, 13번, 14, 15, 20, 21, 22 전부 다 수상수화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배우는 단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로 지금 변별이 되고 있다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내용을 버리고서 문제풀이만 그냥 주구장창 하는 게 맞겠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원은 이런 커리큘럼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겨울방학부터 3월까지 수능 기출 분석 강의라고 하면서 수능에 대한 개념 강의를 진행을 일단 합니다. 그런데 이때 수능 기출 분석을 하게 되면 3월 학력 평가는 작년 수능의 변형 문제를 출제를 하고 출제 범위도 가장 작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럼 이제 3월 학평을 딱 보고 아이들이 느끼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맞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러다가 3월 달부터 이제 테마별, 유형별 문제풀이를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느낌은 나는데 개념이 없어요. 개념 수업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푸니까 좋다 좋다 하는데 어느 순간 됐을 때 개념들이 조금씩 휘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6월 평가원을 보죠. 점수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재수생 때문이야. 재수생이 들어왔으니까 2등급 정도 밀리는 거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대부분의 학원들이 수능 파이널을 바로 들어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100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해설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개념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아이들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까먹은 것 같은데 하는 단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월 평가원에는 또 좋은 핑계거리가 있죠. 반수생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지만 마음속에 아주 약간의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맞나? 좀 애매하죠. 근데 이미 9월이잖아요. 옮기기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수능 날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물론 기존 1등급이었던 애들은 괜찮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성적이 좀 올랐다 이렇게 빠지는 친구들이 이 시점에 뭘 하죠? 수시라는 것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수시를 지원을 할 때 이 친구들은 여기 시점의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요 점수까지 나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점수 기준으로 지원하는 대학은 붙을 것 같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를 지원한 애들이 놀라울 정도로 날라갑니다. 완전히 정말 말 그대로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3학년 2학기에 고등학교의 교실의 상황을 보시면 공부하는 애가 없어요.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고3들. 그래서 수능 날까지 됐을 때 이제 수능 한 이틀 전, 막 수능 일주일 전 갑자기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라고 이제 느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저하고 작년에 수업을 했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희 좀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 재작년에 저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그 겨울 방학을 통해서 만나서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도 2등급이었어요. 1등급이 아니었는데 저하고 1년 동안 하면서 작년 2024 수능을 96점, 상위 1%를 찍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면서 대치동에서 유명한 2개의 모의고사를 모두 다 풀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대비를 했습니다. 상위 1%니까 그럴만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상위 1%니까 개념은 되어 있을 거야. 1년 동안 문제풀이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 서울대 의대 가서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수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1년 뒤에 문제풀이 위주로 하면서 76점 3등급 받았습니다. 상위 1%가 3등급까지 떨어진다고요. 문제풀이 위주로.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반은 어떤가? 또 이 부분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저희 반 아이들은 시작부터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월 학평의 점수가 극적으로 상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월 학평 일단 신경을 안 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학평 대비를 해주겠지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능 빼고 모든 시험은 다 빵점이어도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재미난 것은 저는 1년 동안 개념 정리를 단 한 차례도 빼지 않습니다. 모든 수업에서 수능 파이널 마지막 차 수업까지도 제가 개념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재미난 것은 저희 반 아이들은 수능 날에 최고점을 받는 학생이 많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고3 때 본 시험 중에 가장 잘 봤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수능 때 커리어 하이 최고점이라는 뜻이죠. 제일 최고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수능은 수능 들어가는 날 그 시점에 개념이 가장 클리어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걸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했거나 뭐 놀았거나 이래서가 아니고요. 개념이 다 날아가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문제풀이로 해결이 되겠냐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줘야 하거든요. 유기적인 사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저는 수업의 판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개념을 이렇게 찍 적어놓고서는 얘들아 외워, 테스트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거든요. 원리를 설명해요. 개념 몰라도 돼 얘들아, 유도하면 되지. 이렇게 풀어서 너네들이 어떤 태도로 문제를 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 부분 분수가 나왔다? 그러면 분모들의 차가 분자에 있다고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돼 라는 태도를 주는 겁니다. 태도를. 그러면 이거는 부분 분수 실제로 뭐 어떤 정해진 이런 공식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풀이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이런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에서 특이한 단서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생각을 하게 하고 제 생각의 흐름을 다 시각화를 해줍니다.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 다음 자 여기서 연결을 해봐. 요 내용에 있는 조건과 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더해지면서 아 요렇게 뭐 수직이다 어쩌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겠지. 그럼 그 다음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울기가 하나가 0이어야겠다. 그러면 미분계수가 0이겠네. 그럼 아이들은 미분계수가 0이다 라는 거를 알면서부터는 이제 문제없이 1페이지로 풀리거든요. 그 전까지 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수능에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제가 잡아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 시각화된 개념을 통해서 사고의 흐름을 통해서 저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수학이 점점 쉬워질 겁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수상이 강조가 되고 수화가 강조가 됐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식을 쓰는 구조와 식을 쓰는 방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올바른 식감 풀이. 자,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무엇을 쓴 걸까요? LOG, 그리고 2가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3이 써 있습니다. 자, 이 식은 로그 2의 3, 밑이 2인 로그의 진수가 3인 숫자일까요? 아니면 상형 로그 23일까요? 자, 이걸 제가 왜 가져왔을까요? 네, 제 이제 배웠던 제자 친구 중에 요거를 쓰고 요걸로 읽어서 틀리는 케이스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럼 이걸 문제를 많이 풀면 해결이 되겠어요, 어머님들? 아니라는 거죠. 자, 사인의 세타 위에 2가 떠 있어요. 이것은 세타 제곱의 각에 대한 사인 함수인지 아니면 사인 세타 함수의 제곱인지 아이들이 이거 구별 못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요거만 나왔거든요. 이번 교육과정부터 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평가원에서 애들이 이걸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증거죠. 이걸 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만 보고 걸러지겠냐고요. 애들 필기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안 잡힌다고요. A하고 2하고 3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은 AN 수열의 23번째 항일까요? 아니면 AN 수열의 두 번째 항의 3배일까요? 아니면 그냥 상수 A의 23배일까요? 생각해보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번에도 이런 제가 이제 컨셉을 가지고 아이들을 클리닉을 다 직접 지도를 하고 했거든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좀 가져왔어요. 자, 이건 이번에 제 수강생인데요. 자, 이것은 이 5개의 그림은 한 학생이 쓴 같은 문자입니다. 뭘 쓴 걸까요? 맞춰보시죠. X 같나요? 요거 X 같고요. 이것도 X 같고, 이건 뭐 뱀 한 마리가 있고, 이거 H인가요? 얘는 3 같기도 하고. 자, 여기 있는 문자는 전부 다 X입니다. 전부 다 X예요. 자, 이 친구가 쓴 또 하나의 문자 보실게요. 똑같은 학생이거든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이거 방금 X였는데? 방금 X였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자, 여기는 이건 또 H 같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또 똑같은 H라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웃기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왼쪽은요 평상시에 저고요, 오른쪽은 아파가지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틀리는 이유가 좀 남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부 다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제가 직접 클리닉을 다 들어가면서 제가 충격으로 남아 있거든요.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요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얘는 요렇게 출발해서 획이 이렇게 떨어져요. 얘는 0입니다. 자,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가 여기서 한번 멈추고 꺾어서 들어가죠. 얘는 숫자 2예요. 자, 얘는 여기가 여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긴 끊겨 있고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학생의 주장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죠. 이거는 A예요. 자, 이유가 설명이 될까요? 아이들이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자기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시켜보니까. 딱 가려놓고, 야, 딱 이렇게만 딱 가려놓고, 야, 이거 뭐야 했더니 본인이 잘못 읽어요. 자기가 쓴 글씨를. 이런 부분들이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의 손풀이를 일일이 다 확인해주는 선생님한테 맡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교가 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조교가 이걸 잘 봐줄 리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조교도 예전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었지만,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수준이 좀 이렇게 요구를 좀 높게 했더니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조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직접 다 볼 겁니다. 제가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가져왔어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제가 직접 다 케어할 겁니다. 제가 한 반에 한 20명씩 클리닉을 오거든요. 보통 20, 30명씩 오는데 제가 그거를 작년에 초에 11시 반 전에 퇴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애들을 다 클리닉하고 다 봐주고 이렇게 퇴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봐주고 3월만 돼도 아이들이 클리닉하는 시간이 좀씩 줄기 시작해요. 교정이 되는 아이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관리가 다 되더라고요, 끝까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학생들의 필기랑 이런 걸 다 검사할 겁니다. 수업 때 이야기를 다 해준 것들,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을 다 필기를 해오고 그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다 검사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식을 예쁘게 안 썼다? 그러면 제가 다 사진을 또 찍을 거예요. 내년에 이거 쓸 거야 나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 그다음에 또 잘 쓴 친구들한테는 제가 예쁜 이런 고양이 도장, 키티 도장 찍어주면 애들이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학생과 선생님의 소통이 어느 정도로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네, 굉장히 깁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은 한 학생이 저한테 하루 동안 한 질문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수를 해봤거든요. 156문제였어요. 156문제를 한 친구가 저한테 떠넘깁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 던지죠. 제가 이제 그걸 하루 만에 156문제를 다 풀어서 답장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애들보다 내가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 친구가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학원에 가서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 질문 안 끝났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해요.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질문을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 문제도 빼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라는 부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올해 이제 저하고 또 한 1년을 보냈던 친구인데 올해 1월 1일날 딱 처음 개강날 들어오고 나서 바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저 땡땡인데 2번부터 안 풀린대요. 2점짜리 문제인 거죠? 안 풀린대요. 그래서 제가 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친구가 이제 5등급이 좀 안 되는 친구였는데 제가 상담을 쭉 해주고 네, 집 가서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상담을 쫙 또 보냅니다. 그럼 제가 상담을 쭉 해주죠. 제가 이제 또 대화가 펼쳐지기 시작하죠. 쫙쫙쫙쫙 얘기를 하면서 쫙쫙쫙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그 이전까지 질문하고 1월 말부터 질문이 바뀌었어요. 1월에는 모르겠어요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푸는 거 맞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먼저 풀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다 할 수 있겠다. 배운 거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친구가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5등급 학생이 증명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반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을 싹 해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1, 2, 3번은 잘했고 4번만 다시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고 질문을 막 하는 겁니다. 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다른 풀이 없어요? 5등급이 다른 풀이 추구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머님들? 풀면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한다고요. 풀고 나서 선생님 더 좋은 풀이 없어요? 또는 제가 수업 때 풀어줬는데 선생님 제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러한 변화가 저희 반에서는 일어납니다. 이 친구가 또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수학이 재밌어요. 라는 문구를 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저의 수업 시간표는 이제 학원에 나와 있는 이런 시간표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딱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시간표에 차마 넣지 못했어요. 만약에 제 이름이 여기에 클리닉이 들어가 버리면 제 이름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2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 잡았습니다. 8시간 할 겁니다. 저는 제 수업 시간보다 클리닉 시간을 더 잡을 거거든요. 이번 겨울방학에. 그건 무슨 소리냐? 반드시 저희 반 아이들을 모두 다 1등급을 만들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1대1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다 바꿔드릴 거고요. 1년 뒤에는 전부 다 저희 반 아이들은 1등급 받게 만들 겁니다. 제가 그 의지를 이제 담아서 학생 개별로 시간을 다 정해서 클리닉 진행할 거고요. 모든 손풀이 다 확인하고 아이들의 숙제 검사 다 할 거고요. 첨삭 다 들어갈 거고 틀린 부분 다 교정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겉보기에 좀 그럴싸한 곳을 보내는 것은 뭐 만족도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수능판은 조금 실리적인 걸 추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이한 걸 말씀을 드리면 한 반에 제가 지금 20명을 넘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케어할 수 있는 인원만 제가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정말 좋은 스승, 정말 좋은 선생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